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면수 시민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짐승과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여기며 남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갔을 수도 있었는데 엄마의 조언과 지혜 덕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의 맞선을 통해 만난 남편은 처음에는 얼굴도 멀끔하니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저는 남편이라는 인간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죠. 야, 네가 집안 사람들한테 나 바람 피운 것 같다고 까발린 탓에 내 이미지 완전히 말아먹었잖아. 내가 설명하는데도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미쳤어? 친정 며칠 갔다 왔더니 집에서 여자랑 침대에 껴안고 있었던 건 그럼 제정신이고? 내가 기가 차서 그 장면만 사진 찍어놓고 나왔는데 당신 해명하는 거 듣고 싶지도 않고 갈라서야겠다 싶어서. 엄마랑 시부모님도 알게 되셨으니까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고. 친구가 와이프랑 놀러 왔다가 술 마셨던 건데 자기 집은 줄 알고 침대로 슬쩍 올라와 있었던 거라니까. 나도 취해서 그런 일 일어난 줄도 몰랐었다. 야, 내 친구한테 당장 전화해서 놀러 왔나 안 왔나 확인시켜줘. 중요한 건 친구분이 다른 방에서 술떡이 돼서 자고 있는 동안 친구 와이프랑 둘이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다는 거 아닐까? 내가 알몸으로 뒹굴기라도 했냐? 옷 입고 누워 있었잖아. 이미 거사 한바탕 치렀는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야. 와,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말은 그런 거 아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마누라가 친정집에 놀러 간 동안 친구랑 친구 와이프를 초대했어. 그리고 친구 와이프랑 눈 맞아서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동안 놀아놨다. 이거네? 그러고 옷은 말끔하게 입고 있었고. 친구 와이프 쪽은 거의 헐벗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설명했었잖아. 나시 같은 거 입고 있어서 네가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그래. 내 설명도 안 듣고. 당신이 이번만 이런 거라면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해. 저번에 당신 지방의 식당에 쓸 배추 보러 간다고 하고 돌아온 날 셔츠에 립스틱도 묻어 있었잖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건 내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한테서 묻은 것 같다고 해명했잖아. 너 진짜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사는구나. 내가 진짜 억울해서 원. 네 말대로 내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면 천벌을 받는다. 됐냐? 제가 친정에 다녀오는 동안 바람을 피운 듯한 남편의 모습에 심히 의심스럽기는 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인지라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뿐이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서방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이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의심스럽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바람 피우는 거 맞다는 사람도 있고 오해라는 사람도 있는데 엄마 생각에는 뭐 같아? 그런 거야.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지. 정말로 박서방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의심받으면 억울할 일 아니겠니? 에이, 엄마 똑 부러진 사람이잖아. 이럴 때도 좀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라. 나도 머리 돌아가는 게 영 옛날만 같지는 않구나. 건강도 영 별로인 게 아무래도 네 아빠 보러 하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야. 엄마 이렇게나 정정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여행도 가고 산책하러 가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엄마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네가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엄마가 나랑 쭉 같이 건강하게 살아줘야 행복하지. 세상 일이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있겠니? 너도 박서방 문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헤어질 때가 오면 헤어지는 거고 혈육이니 뭐니 해도 죽을 때는 다 따로따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죽느니 사느니 그런 얘기 좀 제발 마라. 나 엄마 없으면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라고. 너 혼자 남겨놓고 갈 생각하니 엄마가 더 건강해져야겠다 싶구나. 괜히 짐 지우지 않으려면 시골에 있는 땅 다 팔아버리고 요양병원이라도 가야 하는데
네 아빠가 그거 절대 팔지 말라고 유언으로까지 신신당부했잖니. 알지.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했었던 거. 그런데 아빠 길 가다가 보이는 고물 같은 거 있으면 다 챙기는 사람이었잖아. 너무 가지고 있기만 하다가 똥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 좋은 생각 같은데.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인생인데 어디에다 써먹겠니. 하여튼 이 문제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박서방하고 언제 한번 들러보거라. 내가 할 얘기도 있으니까. 엄마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메신저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몸을 가진 엄마는 당뇨까지도 찾아온 바람에 몸이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돌보아야 하는 게 맞았지만 남편이 하는 식당 일을 돕다 보니 그것이 여의찮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남편과 제게 할 이야기가 뭔가 하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거 못 참는 편인데 얼른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난 웃만 띄웠는데 그이가 너무 궁금해해서 엄마가 말해줄 게 있다고 전해줬어.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뭔지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려고 했다만 이쯤이면 거의 확정인 것 같으니 말을 해야겠구나. 박서방도 잘 듣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토지 수용이 돼서 말일세. 2,000평 정도 넘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더구먼. 토지 수용 보상?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 땅 안 팔 거라고 말하더니.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니. 그리고 네 아빠가 팔지 말라고 했던 게 지금 시점인가 싶을 정도로 보상이 제법 괜찮더구나. 그럼 장모님, 이제 부자 되시는 겁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만 조만간은 부자가 된다고 봐야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장모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원체 좋으셔서 이런 운이 따르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박서방.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기쁜 소식이랑 같이 전해야 할 내용이 있네.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인데 내가 한동안 우리 애랑 같이 좀 살아도 되겠는가? 같이 사신다면 혹시 저희 집에 같이 머물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내가 계산을 해보니 몸이 좋지도 않고 앞으로 살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더구먼. 그래서 말인데 자네만 괜찮다면 집에서 같이 좀 거하면서 간단히 집안일 거드는 정도로 늙은 몸 의탁을 했으면 싶구먼. 대신 월세며 같이 지내는 생활비며 넉넉할 만큼은 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어떤가? 아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장모님인데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말씀을 미리부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식당 일이며 손님한테 치여서 워낙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실례를 했네요. 난데없이 진행된 국가 사업으로 인해 가진 땅이 토지 수용된 엄마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날로부터 남편은 티가 날 정도로 저와 엄마에게 신경을 쓰면서 새삼 바른 사위의 표본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듬직하다거나 뿌듯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남편에게 엄마를 모셔야 하는 게 어떨까 얘기를 꺼냈다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퇴짜를 맞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 요즘 엄마한테 잘해주려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 뭐? 설마 내가 당신한테 장모님 모시는 거 반대했던 거 따지려는 거야? 왜 아니겠어. 내가 전에 엄마 모시자고 할 때는 미친 소리 말라면서 반대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 얘기에 바뀌나 해서.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내가 장모님 모시려는 건 진짜 돈 때문이 아니야. 물론 돈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기는 한데 장모님이 내 엄마나 다름없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엄마를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딱히 명절 때 찾아뵙거나 선물 드린 일도 없었어서. 그거야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워낙에 바빠서 그랬었던 거였지.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는 정말 잘하는 거 알지? 그런데 엄마 모시는 일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식당 일이랑 같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동생 지영이 있잖아. 2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었거든. 걔한테 장모님 돌보는 일하라면서 월급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돈 주는 건 어떨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걔 공짜로 쓰기는 그렇잖아. 엥? 아가씨 성격에 이 일 맡으려고나 하실까? 아가씨 요양보호사 자격증 막상 따놓고 한 달도 일 안 해서 힘들다고 때려치웠다며. 그거야 진상 같은 인간들을 만나서 대여가지고 그런 거고
장모님 인품이야 뭐 문화재 수준이잖아. 모시면서 가끔 수발 들어드리면 어머님도 편하고 믿을 수 있어서 서로 좋고. 안 그래? 집이 또 너무 좁아질까봐 걱정인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창고로 쓰고 있던 방, 짐들 다 옮겨놓고 정리 좀 하면 동생 지낼 방은 뚝딱이야. 아예 숙식하면서 어머님 모시라고 하지 뭐. 당뇨 있으셔서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그게 당신도 좋지? 아예 시누이를 같이 집에 머물게 할 정도로 엄마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남편. 저는 그것이 돈 때문에 이러는 건지 엄마를 정말 걱정해서 이러는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야 할 엄마는 치매 증세까지 생기는 등 건강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나 제 이름을 깜빡하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볼일을 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식으로 점점 몸이 나빠지고 있었죠. 남편만이 아니라 엄마의 문제로도 마음이 괴롭던 저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아프면서도 제게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박서방하고 조만간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서방의 좋은 점을 오랫동안 지켜보려고 했는데 겉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사람이더구나. 미안한데 엄마 지금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은 몸 좀 괜찮아졌어? 오락가락해서 멀쩡한 남편이랑 내가 이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니? 걔 집에 엄마라는 사람을 그렇게 몰라? 나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알지. 그런데 결혼할 때는 박서방이랑 결혼하라는 거 딱히 말리지 않았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러나 해서. 네가 좋다고 하는데 박서방이랑 결혼하는 거 말려서 못하겠니? 그리고 말린다고 당시에 푹 빠져있던 네가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봐라. 걔들이 양가 부모님이 반대 안 했으면 알아서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건 간에 난 모르겠고 엄마가 왜 박서방하고 헤어지라고 하는지 듣고 싶네. 내가 치매 증세가 있기는 해도 24시간 내내 오는 거 아닌 건 알지? 그런데 내가 잠깐 전등 나간 것처럼 정신이 팍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구나. 너 시누이는 내가 흘린 음식들 치우면서 내 욕을 엄청 하더구나. 치매 걸린 노인네 빨리 되직이나 할 것이지 하면서 말이다. 세상에, 아가씨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엄마 돌보는 거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그러더니. 계속 들어봐라. 나도 그런 꼴을 접하니 민망하기도 해서 계속 정신 못 차리는 척 굴고 있었다. 그런데 박서방이랑 네 신우가 말하는 게 더 가관이더구나. 이제까지 바람을 대놓고 펴왔는데도 우겨줬더니 너가 멍청하게 넘어가줬다고 하면서 희희낙낙거리기까지 하면서.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참았어? 진짜 이 인간들 안 되겠다. 나 당장 이혼할래 엄마.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열불이 나서 아주 그냥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뭔지 아니? 우리 딸이 나 닮아서 똑똑하기는 해도 마음이 물러터져서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는 거였다. 엄마, 설마 내가 박서방이 하는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갈 거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아니겠어 이거사.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 박서방이랑 너 시누이랑 보는 앞에서는 날 철저하게 무시해.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무시하면서 그 인간들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라. 너 눈으로 직접 보고 겪어봐야 그 인간들을 다시는 용서하질 않지. 난 가짜로라도 엄마한테 나쁘게 굴기 싫은데?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이거사.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인간들도 많다는 거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엄마 말대로 할게. 안 그래도 나 그이가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차였어. 식당에서 배앓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어디서 납품을 받아오는 건지 고기들 질이 영 이상하기도 하고 김치 같은 것도 한국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막 한국산이라 우기고 그러더라고. 원래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법이다. 너는 그런 거 심증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엄마처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알겠니? 알겠어 엄마. 너무 미안하지만 그이랑 아가씨가 보는 앞에서는 엄마 말대로 할게. 남편과 시누이가 엄마의 재산만을 노리는 속 시커먼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그날로부터 일부러 다 같이 있을 때면 엄마를 무시하고 치매인 노인네 언제 죽냐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가짜로 하는 것이지만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남편과 시누이는 그 떡밥을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물더군요. 여보, 장모 말이야. 그냥 어디 버리고 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 아니면 어디 허름한 요양병원에 두고 온다든가? 당신도 요즘 장모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치매 때문에 지긋지긋해 보이더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무리지. 그리고 가끔 그 할망구 멀쩡한 정신일 때도 있어서 까딱하다간 일수 틀리는 수가 있어. 아, 진짜 빨리 좀 죽어줬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게 만든다거나 위험하게 했다가는 괜히 큰 문제 생길 수 있어. 힘들겠지만 아가씨 단속 단단히 해서 잘 모시게끔 해. 알겠지? 그래, 우리 부자 마누라가 하는 말 단단히 새겨들어야지. 나 나중에 돈 받은 걸로 빌딩 하나만 좀 해주면 안 되나? 사실 나 건물주 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걸랑. 당신이 하는 걸 봐서 생각은 해볼게. 오, 우리 마누라 아주 화통하셔? 좋아, 장모 되질 때까지 화이팅이다. 힘내볼게. 금수 같은 인간들에게 엄마를 맡긴다는 게 걱정됐던 저는 고집을 부려 엄마를 좋은 요양병원에라도 보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돌봐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심장마비로 인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연기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목 놓아 울고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한 엄마를 애도했죠. 남편은 저의 그런 속내도 모르고 신이 나서는 시누이며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주고받더니 나중엔 아예 핸드폰으로 크게 노래를 틀고 소주병을 잡은 채 따라 부르며 춤을 추기까지 했죠. 박서방 제정신이냐며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리지 말라고 하던 남편은 장례식장의 직원들과 사람들에게 붙잡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야,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노래 틀고 춤추는 게 대체 무슨 경우야? 우리 마누라, 이제 당신이라고 부르지도 않네? 그래도 내가 봐준다. 장모 유산도 이제 우리 거겠다. 치매 걸린 노인네 잘 죽었는데 파티 아니야? 엄마가 죽었는데 파티는 무슨 파티? 내가 지금 술이 좀 덜 깨서 그런데 당신 좀 이상하다? 장모 죽은 거 꼭 슬퍼하는 사람처럼 구니까 좀 그렇네? 그러지 말고 뒤쪽 사람 없는 데로 나와. 같이 춤이나 추게. 춤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미친놈.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칼춤 한번 춰볼까? 뭐? 미친놈. 칼춤. 당신 대체 지금 뭐라는 거야? 나보다 더 과음했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너 이제 인생 망했다는 뜻이야, 이 미친놈아. 그동안 식당에서 원산지 속인 거며 썩은 고기 판 거 다 증거 확보해 놓았어. 마누라, 오늘 장난이 조금 심하다? 지금 몹시 당혹스러운데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 대체 식재료들은 왜 찍어놓고 협박질인 건데, 응? 너 친구 와이프랑 바람 피운 것도 엄마가 제정신 아닌 척 다 녹취해뒀고 다른 증거도 수두룩이야. 이제 이혼할 텐데 위자료 얼마 내야 할지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거야. 여보? 잠깐만, 설마 내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면 내가 진짜로 당신한테 미안, 사과할게. 지긋지긋한 장모도 죽었겠다. 앞으로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긋지긋한 장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가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까봐 얼마나 걱정해 주셨는데 내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너랑 계속 살겠니? 난 너랑 엮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아니, 그럼 내 빌딩은 어떻게 되는 건데? 야이씨, 너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애당초 바람 안 피웠다. 장모님 돈 때문에 모시는 게 아니다. 거짓말한 게 누구였을까? 손님들한테 먹는 걸로까지 장난치는 그런 인간이 사기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콩밥이나 처먹어. 여보,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여보, 꺼져. 너 같은 쓰레기랑은 더는 할 얘기 없어. 여보.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 위자료를 받아 챙기는 한편 식당의 고발까지도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막대한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까지도 겪은 데다 불륜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손절을 당해 반실성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시누이와 함께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지만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한 짓거리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제가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죠. 다시 나타난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자 기겁해 달아나더니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금수와도 같은 남편에게 속아 잘못 결혼했고 남은 평생을 불행할 뻔했었지만 엄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벗어나게 된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잠깐 연락되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말이야, 인터넷에서 쌀을 샀거든? 쌀이요? 마트에서 사면 들고 오는 게 힘들잖니. 그래서 인터넷으로 샀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을 텐데. 됐다, 그런 건. 그래서 말이야, 이왕 그렇게 사는 거 맛있어 보이는 특상품 쌀로 시켰거든? 특상품 쌀이요? 후불로 니네 집 주소에 배달시켰으니까 오면 좀 가져다 줘라. 어머님, 왜? 후불로 도착한다는 건 제가 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내가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 그 쌀이 얼마인데요? 한 5kg에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요?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돈을 내드린 게 벌써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뭐 어때서 그래?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가 대신 내드려도 돈을 돌려주시지도 않잖아요. 어머, 얘 좀 봐. 시어머니한테 돈 뜯어가겠다는 말이니? 뜯어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대신 내드린 돈은 돌려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굴지 마라. 넌 일도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정도가 있죠. 저희도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두고 싶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것저것 사시는 바람에 최근 3달 동안 매번 목표했던 액수만큼 저축도 못했어요. 그건 너희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문제지.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리니? 관리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저번 달만 해도 다 합해서 57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아, 맞다. 나 다음 달에 친구랑 여행 간다. 여행이요? 제주도로 갈 거야. 5박 6일로. 그렇게 오래요? 여행 갈 돈이 있으신데 쌀도 직접 사시면 되잖아요. 아, 이번 여행비는 우리 지수가 내줬다. 형님이요? 지수가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 내가 뭘 사고 싶다고 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다 해주거든. 네, 그럼 난 친구랑 커피나 마시고 와야겠다. 쌀은 좀 부탁할게. 어머님! 유빈아, 지금 연락 돼? 아, 여보, 출장 가서 고생이 많네. 고마워. 일은 끝난 거야? 조금 일찍 끝나서 지금 호텔 와서 쉬는 중이야. 근데 상의할 게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일 있어? 내일은 아니고 누나가 나한테 얘기한 건데. 형님이? 아까 핸드폰을 보니까 내가 일하고 있던 사이에 카톡을 엄청 길게 보냈더라고. 보니까 엄마가 누나 돈을 꽉 쥐고 있대.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일하는 직장이 엄마 아는 사람 회사거든? 아, 맞아. 들어본 적 있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월급 통장을 엄마 계좌로 해놨나 봐. 뭐? 그게 뭐야? 나도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누나는 그 회사를 그만뒀었대. 그래? 저 자식도 있는 미친 상사가 하도 들이대서 위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진 퇴사를 강요했다더라고. 뭐 누나는 예전부터 이직하고 싶어 했으니까 퇴직금만 챙겨가자는 생각으로 자진 퇴사를 받아들였대. 이게 3달 전 얘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 뭐가? 아니, 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3달 전부터 계속 인터넷 후불 결제로 물건 주문해서 나보고 결제해달라고 하시고는 한 번도 돈을 안 주셨다고. 아, 누나 돈을 못 쓰게 돼서 우리한테 빌붙기 시작했던 거구나. 참고로 오늘도 5kg에 10만 원 하는 비싼 쌀을 결제해달라고 하시더라? 진짜로?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네 진짜. 아버님은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빠 지갑도 엄마가 꽉 쥐고 있거든. 아, 그렇구나. 이런 와중에 내가 내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던 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엄마 인맥을 통해 취업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만약 어머님이 하라던 대로 했다간 지금쯤 당신도 그러고 있었겠네? 그러게. 아까 그거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 그럴만도 해. 그래서 누나 말인데
아, 미안. 3,000%로 빠졌네. 아니야, 방금 그것도 중요한 얘기였긴 하니까. 하여튼 누나 얘기 좀 할게. 말해봐. 가장 중요한 게 누나 퇴직금이거든? 퇴직금? 누나가 퇴직금용 은행 계좌를 일부러 새로 파서 거기로 넣어달라고 회사에 부탁했대. 아, 그렇구나. 매번 월급 받는 계좌로 보내면 또 어머님한테 가겠네.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본가를 나갈 생각이었나 본데 어떻게 된 건지 엄마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뭐? 3달이 넘어도 퇴직금이 안 들어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뭐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못하나? 이미 엄마가 다 쓰고 없다나 봐. 진짜? 뭐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이 어쩌고 했다던데? 어? 제주도 여행? 그거 나도 오늘 낮에 카톡으로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여행비를 내주셨다고 하셨어. 진짜로? 그렇게 됐던 거구나. 형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나도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일단 본가를 나가서 엄마 손이 닿지 않는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그러게. 내일 집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 응, 알겠어. 민찬아, 유빈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니? 뭐야, 왜? 엄마 오늘 제주도 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행 중에 후불 결제로 물건이 몇 개 도착할 거니까 좀 받아달라고 유빈이한테 부탁해놨었거든.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일 당장 써야 되는 거라서 받기는 해야 되는데 곤란한 상황이야. 유빈이는 지금 옆에 있어. 어머, 그래? 그럼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봐 줄래? 어제 도착했을 거란 말이야. 아, 그거? 못 받지 않았을까? 뭐? 왜? 그 집 3일 전에 팔았거든. 뭐? 팔았다니? 이사 갔어. 어? 우리 그 집에서 이사 갔다고. 뭐? 이사를 갔다니? 그렇게 됐으니까 보냈다는 물건은 엄마가 알아서 택배회사나 판매자한테 문의해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 유빈이한테 부탁했는데. 그날은 안 된다고 거절했잖아. 그때 나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아니, 난 그냥 유빈이가 돈 내기 싫어서 핑계대는 건 줄 알았지. 그거 말인데 엄마 지난 3달 동안 유빈이한테 돈을 얼마나 내게 했는지 알아? 어? 벌써 150이 넘는다는데 언제 돌려줄 건데? 아니, 그건 다 알아.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었잖아. 그건 내 와이프가 무슨 ATM이야? ATM이라니 무슨... 그리고 누나도 마찬가지야. 지수? 난 다 알고 있어. 누나 퇴직금을 제주도 여행 가고 물건 사고 하느라 거의 다 썼다면서. 지금까지도 누나 월급을 엄마 돈처럼 써왔다는 것도 알아. 아니, 그건 지수한테 맡겨놓으면 돈을 계획적으로 못 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못하는 나쁜 얘가 여기 딱 있구만. 뭔 소리야.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 낭비벽은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금 집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물어보기가 무섭다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누나도 이사 갔어. 뭐? 지수까지 이사를 가다니? 당연한 일이지. 그게 왜 당연한 일이야? 내가 지수한테 새 일자리도 소개해줄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또 엄마 ATM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대로 가다간 누나도 언제까지고 엄마한테 착취만 당하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이사를 감행하기로 한 거야. 엄마가 여행 간 틈을 타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 맞다.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집은 나갔대. 아니, 그 인간까지 왜? 근데 그럴 돈은 어디서 났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으고 있었대. 그리고 월급 계좌도 조만간 바꿀 예정이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설명을 똑바로 해봐. 지금까지 아빠 월급이 들어오던 계좌, 즉 엄마가 마음대로 써제끼던 그 계좌에는 앞으로 10원도 안 들어올 거라고. 뭐? 대체 왜 그런 건데? 아빠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생각인지는 대충 상상이 되지만 뭐 그건 내가 말할 게 아니니까 남는 건 알아서 아빠랑 얘기를 하던 해봐. 잠깐만! 난 간다. 며칠 후에 아빠는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를 먹여 살리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엄마는 충격을 먹고 엄청 매달렸다고 하는데
엄마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삼촌이 일단 데려가겠다고 하셔서 삼촌의 설득으로 겨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와 아빠는 지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감사함을 제대로 실감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써버린 누나 퇴직금만큼은 엄마가 갚도록 해서 지금은 눈물을 머금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다 받고 나면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는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죄송해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친구들이랑 다가올 중이라 바쁘다. 별 볼 일 없는 용건이면 나중에 얘기하렴. 급한 일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어머니. 하여튼 눈치라고는 없다니까. 모처럼 즐거운 분위기 다 망쳤네. 무슨 일인데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지금 제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저희 본가를 보러 왔대요. 근데 집을 팔려면 견적을 내봐야 한다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팔 예정도 없는데 이상해서 남동생이 중개인한테 물었더니 의뢰인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벌써 부동산에서 왔니? 가능한 사람 없는 평일에 가라고 부탁했건만 그 중개인도 참 센스가 없네. 네? 정말로 어머니가 의뢰하신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의뢰했다. 그 집이랑 땅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해서. 견적은 얼마 정도 나왔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왜 저희 본가 집값이 궁금하신데요? 당연히 팔려면 알아야지. 내 생각에는 집이랑 땅 합해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나왔니? 아니요, 집 안 팔아요. 저는 집 팔 생각 절대로 없어요. 대체 왜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새아가, 사돈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셨잖니. 그럼 그 집에 살 사람도 없는데 놔두면 썩기만 더 하겠어?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지금 동생 부부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본가를 팔고 말고를 왜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건데요? 저랑 동생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오히려 그 집을 팔든 말든 내가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이걸 굳이 말해야 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우리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며느리. 내가 왜 며느리한테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일에 감히 트집을 잡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집안 서열이고 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은 이 집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희성씨도 가족은 전부 평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고부관계랑 상관없거든요. 저희 본가라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 거는 우리 집안의 소유지. 우리 집안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잖니. 그런 궤변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애초에 본가는 동생이 받아서 동생이 집이에요.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본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전부 제 동생 돈이에요. 그 집을 팔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한 건 나다. 그러니 집을 판 돈은 전부 내가 가져가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주 비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인 건 어머니세요. 자기 멋대로 남의 집을 팔려고 하다니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라고요. 범죄는 무슨 범죄? 내가 내 걸 판다는데 그런 커다란 집이 네 동생한테 가당키나 하니? 동생은 어디 교회 작은 집에 이사나 보내고 그 본가는 나한테 넘겨라. 말이 안 통하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팔 수는 없을 거예요. 토지 가업 권리서는 전부 동생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권리서? 그런 걸 입 싹 닫고 숨기고 있었니? 얼른 나한테 헌상하렴. 헌상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라도 돼요? 그 집은 동생 거라니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니한테 그 집을 넘길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집엔 눌러붙어 사는 주제 감히 나한테 버릇없이 굴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같이 살자고 먼저 부탁하신 건 어머니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쓸쓸하다느니 몸이 불편하다느니 별 핑계를 대면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설마 잊으셨어요? 벌써 치매 오신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며느리가 시부모를 성심성의껏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세상의 상식이야.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싫으면 나가렴. 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다. 네, 알았어요. 나가드릴게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살겠어요? 그래, 얼른 짐 챙겨서 나가. 내가 우리 희성이한테는 더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아내를 찾아줄 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무사히 이사 잘 마쳤어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랑 얽힐 일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럼 잘 사세요. 아니,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네가 나간 건 상관없는데 왜 희성이 짐까지 싹 다 없어진 거니? 우리 희성이 어디 갔어? 희성 씨는 제 옆에 있는데요? 지금 짐 풀고 있어요. 뭐?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이사 도와달라고 했니? 우리 집 장손한테 허드렛 일을 시킨 거야? 이제 연도 끊었으면서 어쩜 그리 뻔뻔하니? 연 끊은 적 없어요. 희성 씨도 저랑 같이 이사 나왔거든요. 뭐? 그냥 본가한 것 뿐이에요. 저희는 변함없이 부부로서 잘 살 거예요. 대체 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는 하셨는데 이혼하란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말장난 치지 말고 우리 희성이 돌려줘. 그런 말씀하신들 저 따라오겠다고 한 건 희성 씨예요. 저랑 이혼할 바에는 어머니랑 따로 산다던데요? 헛소리 좀 그만하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희성이는 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라고. 날 두고 널 선택할 리가 없거든? 근데 희성 씨는 여기에 있는걸요? 얼마 전에 저랑 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다면서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가 희성이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겠지. 너 진짜 못돼 먹었구나. 전 아무런 말도 안 했고요. 전부 희성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저였어도 자기 배우자 본가를 엄마가 멋대로 팔려고 드는 데다가 밤이면 밤마다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알면 경멸할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놀러 다닌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제도 다녀오셨죠? 호스트바예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다가의 친구분한테 들었거든요. 어머니랑 그 친구분이 호스트바에 푹 빠졌다고요. 돈 꽤나 쓰셨다면서요? 내 친구가? 아니 걔가 왜 그 얘기를 너한테... 일주일 전에 다가회에서 어머니가 며느리 본가를 팔아치우려는데 며느리가 억지 부려대고 반대한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걸 듣고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분은 호스트바에 관심도 없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억지로 데려갔다는 것도, 거기서 어머니가 터무니없이 큰돈을 뿌리고 다닌 것도 다 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받는 연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던데 설마 저희 본가를 팔아치우려고 한 이유가 호스트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만든 빚 때문인가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꽤 위태로운 상황이겠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내가 친구랑 밤놀이를 좀 즐긴다 해도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힐 이유는 없어. 시어머니가 돈이 궁하면 본가를 팔아서라도 돈을 해오는 게 며느리의 의무지. 아니, 아직 남의 거랑 자기 거 구분도 못하세요? 차라리 유치원생이 더 똑똑하겠네요. 그런 허세의 참말도 더 이상은 못하게 될 테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는 이미 분가했으니까 어머니 댁 집세랑 전기세는 이제 안 내줄 거예요. 식비랑 생활비도 물론이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연금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살다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걸요? 이미 빚더미에 앉았나 몰라? 뭐? 잠깐만!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니 말이 되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네, 근데 그게 왜요? 살지도 않는 집에 생활비를 대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빚도 있단 말이야. 네 말대로 호스트바에서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내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 나 어떡하면 좋니, 세아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시는 어머니 집을 파시는 게 어때요? 호스트에 빠진 빚쟁이가 혼자 살기에 그 집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게 실은 이 집이 내 시누이 명이라서 권리서도 시누이한테 있어서 마음대로 못 팔아. 시누이가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서 사는 거지. 어머, 그러셨어요? 그렇게나 우리 집이라고 떵떵거리시길래 저는 진짜 어머니 집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니가 가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세아가 돌아와 달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용돈이라도 조금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네 본가는 안 팔고 그냥 둘게. 남의 집을 멋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사회적인 약속인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사 가느라 돈을 많이 써서 용돈 보내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뭐? 그럼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예, 시어머니 부탁이다. 자업자득이에요, 어머니.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죠. 그럼 저도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와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전화를 꺼놓고 무시했더니 얼마 안가 잠잠해졌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호스트바의 발길을 끊고 빚을 갚으려 애를 썼지만 빚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신우이에게 찾아가 애걸복걸했다네요. 신우이는 호스트바에 다니느라 빚더미에 앉은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시간이나 설교를 한 후에 빚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돈을 갚도록 하고 있다네요. 시어머니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인지 분가 후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빚을 다 갚은 후라면 손주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